네, 알맹이 거두기 4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가 유리함수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련된 거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 쉬워 보이는데 또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GX의 그래프의 점근선 자체는 일단은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GX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함수로 X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2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정의역이 저렇다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CX 플러스 D가 2가 되는 상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CX 플러스 D가 2이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결국에 x는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마이너스 c분의 d가 결국에는 점근선이자 그 점근선이 플러스 2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죠.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3, 4, 5번이 답이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y의 점근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이대로는 합성해서 집어넣는다는 거는 막막하죠. 그러니까 설령 내가 gx의 값을 안다고 할다 치더라도 gx에다가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 오버 cx 플러스 d를 다 넣는 거는 좀 오버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 그래서 뭘 얘기해주고 싶으냐면 합성함수 성질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역함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을 때 이제 역함수와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이 합성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배울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그 합성함수를 해가지고 되돌렸는데 이게 만약에 x가 나오면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의를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항등함수는 정의역에서 화살을 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면서도 1대1 대응이면서 그 결과가 y는 x까지 들어가야 항등함수라고 얘기하죠. 항등함수의 진짜 개념은 뭐냐면 화살을 쏠 때와 받는 애가 완벽하게 일치하기까지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1, 2, 1, 2가 있는데 이렇게 1, 2, 2, 1 이렇게 연결돼도 1대1 대응이죠. 근데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1에서 1 쏘고 2에서 2 쏴야 돼요. 받는 애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오는 게요. 자, 앞에서 배웠던 역함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함수를 쏠 때 내가 정방향으로 갔다가 백워드로 다시 오면 그 안에 있는 원함수 안에 있던 알맹이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f에다가 인버스를 쓰고 안에 f에 x를 쓰게 되면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방향으로 x를 입력으로 넣었다가 그거를 출력으로 받은 y를 다시 한번 정의역스럽게 입력으로 넣어서 인버스로 또 들어오니까 그 타겟은 다시 x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튀어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항등함수에서 좀 되게 특이한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섞여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g하고 합성 g compose f of x 이렇게 해서 x가 됐다는 얘기는 잠깐만, 여기서 명시는 안 돼 있어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른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f of x 안에 있는 입력값이 출력으로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혹시 g가 f의 역함수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일단 x가 2가 아니기만 하다면 모든 실수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된다라는 거는 그거를 받아주는 y값도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언급은 안 했지만 얘에 해당되는 받아주는 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원함수가 지금 fx가 x 플러스 3분의 2x 빼기 1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유리함수에서의 일반형 스텝 2로 들어가면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c분의 d 그리고 c분의 a가 대칭 축의 교점의 좌표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원함수 fx에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가 대칭 점이었어요. 근데 마침 얘가
역함수 관계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제 감 와요? 마침 얘가 x가 2에서 점근선이 되네요. 둘이 역함수 관계인 거 확인되는 거죠, 지금. 그쵸. 대칭점도 만났으니까. 그쵸. 서로 데칼코마니 됐거든요. 그래서 g가 다시 한번 fx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계 영역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x의 y에 대해서 이게 통용된다라는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을 한번 의심하셔야 되고 1대1 대응이 의심되면 역함수 관계가 성립이 될지 않을지를 염두에 두고 합성함수의 성질과 항등함수의 성질을 적용시켜서 역함수를 유도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한두 번씩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계방정식의 그러니까 대칭추의 y 값에 것이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이 3번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풀리는데 이 개념이 모르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결합이 되면 환장합니다. 근데 역함수를 조금 다룰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편해지고요. 특히 내년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대수 첫 중간고사 단원에 들어갈 그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사실 무슨 관계예요? 그렇지, 역함수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예비 고1 학생들이 혹시 이런 영상들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대수까지 선행으로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유념해 둘 게 있어요. 그걸 대수를 건드리고 싶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데칼코마니가 되는 정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수하고 지수 로그도 역함수로 취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이 전환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진정한 선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함수, 유리함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하고 적용돼서 항등함수 개념 나오면 역함수 개념 확인해보자 까지 정리했던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5회차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